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서울에서 이틀 연속 2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재택치료 환자는 6만 명을 넘어섰고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전담 의료상담센터를 한 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약국과 편의점마다 자가검사 키트가 빠르게 동나고 있습니다. 해열제와 종합감기약 판매량도 급증했는데요. 자세한 현장 상황을 이슈앤피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료 방송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 방송 관련 규제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재택치료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도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17일 0시 기준 6만 2,820명입니다. 이 중 약 80%인 5만여 명이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는 일반 관리군입니다. 현재 일반 관리군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은 총 1,430곳, 일반 관리군을 전담하는 의료상담센터는 서남병원 등 3곳이 운영 중인데 상담량 증가로 서울시는 센터를 한 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담량이 특히 많은 소아청소년을 전담하는 의료상담센터도 서초구에 마련했습니다.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주말 공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아의 상담량 자체가 많아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더 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17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확진자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 19,689명입니다. 양천 766명, 은평 698명 등 자치구별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8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피해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역 측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큰 상황.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행의 양상이라든가 의료 체계의 여력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안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과 생산 방식이 동일한 노바백스 백신의 당일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전체 인구 중 약 539만여 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57.3%를 기록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접종률은 1차 63.9%, 2차는 60.1%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하길 원하면서 약국 또 편의점마다 자가검사 키트가 빠르게 동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양천구 신월칠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오형수 약사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과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2년 전에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던데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단 정책이 거의 조변석계로 바뀌다 보니까요. 약국 운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전화는 하루에 10통, 20통, 당번 약국 하는 날은 거의 한 100통 이상을 전화를 받았었고요. 처음에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환자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가진단키트 판매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역 지침을 갑자기 재택치료 위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냥 갑자기 폭등해 버려가지고 마스크 사태랑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약국 자체로 그냥 1인당 2키트 정도로 이렇게 제한해서 판매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수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빈손으로 가시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랑 그제랑은 그래도 한 10분, 20분 정도는 그냥 빈손으로 그냥 보내기도 했고요. 그 좀 어려운 일이 좀 많았습니다. 네, 자가검사 키트의 입고 현황도 궁금한데요. 하루에 입고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해열제 등의 상비약을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좀 수량이 충분한지요? 입고량은 사실 들쑥날쑥합니다.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뭐 몇 개 정도 약국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20개를 한꺼번에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이랑 그 다음 날이랑 아예 하나도 안 오고 그러다가 또 다음 날 또 50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이제 하루에 50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일반 의약품 중에 뭐 감기약이라든가 해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판매가 이렇게 굉장히 부진했던 제품들이었거든요. 손을 잘 씻고 방역에 사람들이 다 충실하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재택 치료로 정부에서 이거를 치료를 바꾸자마자 판매가 급증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막 품절약이 막 속출하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이제 그게 그 어느 특정 제약사 제품만 있지 않고 여러 제약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이 동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곧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자가 진단키트 공급량을 늘리고 온라인 유통 금지 등의 방침을 뒀습니다.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현장에 계신 약사로서 정부에 바라거나 재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직은 뭐 좋아졌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 한두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진단키트가 이제 어느 정도 각 가정에 한두 개 정도 다 있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야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책 당국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물론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재난 사항이고 빠른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변화가 불가피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결정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미리 정해놓고 협조를 또 할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정책을 딱 집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국민들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또 더 우왕좌왕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제발 좀 신중하게 정책 하나를 만든 다음에 집행하더라도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재난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의료인하고 일선 공무원, 환자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약사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형수 역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료 방송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규제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최면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낡은 규제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유료 방송 제도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새로운 시장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는 쪽이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유료 방송국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생태계는 건전하게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지금 맞다고 보고 있고 제도 개선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맞지 않나. 토론 참여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낡은 규제의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는 급성장을 이룬 반면 유료 방송 시장은 20년 전 규제에 여전히 발목 잡혀 있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존 획일화된 규제의 대안으로는 지역 유료 방송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지역 채널의 발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규제 개선을 통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지역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거든요. 지역 채널을 포함해서 지역 간의 그 디지털 대전에서 발생하는 ICT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역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채널을 기반으로 한 케이블 사업자들의 향후 다양한 지역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 지역 매체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유료 방송도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보다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소비자나 시장이 선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목표 방향 설정,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해서 어떤 규제 체계가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와 규제 개선 현안에선 시차가 큰 미디어 산업. 유료 방송의 위기라는 진부한 내부 성찰을 넘어 실제 규제 개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취재단 최면입니다. 은평구가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은 은평구의 고문 변호사가 진행하며 민사와 형사, 가사, 행정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로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과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 변호사 사업을 통해서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 말이었던 서울사랑상품권 잔액 이관 일정을 변경합니다. 기존의 판매처인 제로페이 앱에서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내역은 이번 달 28일 자동으로 신규 앱인 서울페이 플러스로 한꺼번에 이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처 변경 이후 데이터 이관이 차질을 빚으면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일괄 이관에 앞서 개별 이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